네. 수요일 EGM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맡은 강사 2년차 황태현입니다. 케이스는 68세 여자분이시고 2년 전부터 발작적으로 두근거림과 가슴 답답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입니다. 이전에 헤만지오블라스토마로 작년 연말에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브레인 튜머 크레니오토미안 리무벌 수술한 과거력이 있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 보면서 에코를 했을 때 LA 사이즈 AP 다이미터 39.7mm, EF 59.6, EOB 프라임 8.1로 다른 이상 소견은 에코에서는 없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카디오메갈리 없고 풀모널 이데마 없는 정상 소견으로 보였었고, OPD 내원 당시에 촬영했던 ECG에서는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웨어러블 호터를 했을 때, 패치를 했을 때 AFib 리듬이 도큐먼트가 됐었고, 보통 버든은 27.2%였고, 자는 시간 새벽 28분, 0시 28분에 맥시멈 6.2초 퍼즈가 있었는데, 데이타임에는 3초 이상의 퍼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리 RFA CT를 찍었고, 다른 CAD 에비던스는 없었고, 다른 카디오베스큘러 파인딩에 트롬보스나 이런 이상은 없었고, 라이트 액세서리 풀모너리 베인 말고 특이 이상 소견은 없다고 당시에 판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EP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보스트 피머럴 베인을 펑처를 하고 카테터를 올렸는데, 카테터가 LAO 35도에서 다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때 이제 베노그램, 엔지오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램을 했을 때 이노미네 에자이거스 베인이 조용히 되면서 환자분이 IVC 인터럽션 with continuous 아자이거스 베인 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네, CT를 찍었는데 CT 판독에는 해당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니, IBC 인터럽션인데 어떻게 올라왔지? 에지고스로 에지고스로 네, 심장으로 못 가고 에지고스로 다 에지고스에 지금 모여 있는. 인터프로가 레코딩 올라갈 때 아니야? 네, 일렉트로 모양이 심장까지 갔는데 올라갈 때 안 간다고. 이제 올라가야지 않는 그 전에는. 아니, 우리가 IBC랑 같지 근데 않은데. AP로 보면 많이 차이가 이게 아마. 근데 이제 저 위치 갔는데 일렉트로그램도 안 보이고 네. 테스트가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저도 지난번에 당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인터럽티드 IBC에 에자이거스 IBC가 있긴 있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헤파틱 베인에서 이제 드레이니지 되는, 아래로 드레이니지 되는 거는 있었고, 아래 그 헤파틱 포션이랑 수프라 레날 포션 이어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보기만 딱 네, IBC 웹사이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아예 발생 학적으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CT를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헤파틱 베인에서 아래 쪽으로 가는 등록이 안 돼서. 예, 드레인 되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 아자이고스 베인이 굉장히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심하고, 아자이고스에서 SVC로 넘어가는 요것들은 이제 확인이 되면서, CT에서는 사실 이 컷이 잘려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크게 봤을 때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판독에서는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 펑처를 이제 영상학과랑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이제 세컨드 EP 스터디를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리듬은 사이너스 리듬, 역시 사이너스는 잘 유지되는 사람이었고, IUQ 쪽에 이제 드랩을 주굴라 베인에서부터 아래쪽 피머럴까지 전부 다 드랩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먼저 주굴라 베인, 라이트 인터널 주굴라 베인을 펑처를 해서 시스트 8.5 시스트를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IUQ 쪽에 도플러로 이제 소노 가이디드로 펑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펑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셀링거 메소드로 8.5 프렌치의 SL1 브레이디드 시스트를 쭉 인트로듀스해서 이제 위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메소드를 시작했는데, 일단은 주굴라 베인 쪽으로 아이스 카테터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BRK1 디드를 이용해가지고 플로어랑 그 다음에 소노 가이디드로 펑처를 진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헤파틱 베인 쪽으로는 이렇게 라소 카테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굴라
펑처 쪽으로는 아이스를 빼고 이제 데카나브를 넣어서 CS 쪽에 이렇게 넣어놓고 맵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소 카테터를 이용해서 3D 지오메트리를 컨스트럭션 했고, 그 다음에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시켜서 LSPB, 레프트 LIPB 안테리어부터 먼저 어블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록시멀 CS 90을 이제 600 페이싱을 하면서 PB 포텐셜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엔트룸 쪽에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레프트 PB에 어블레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RSPB 아이솔레이션 다 됐고, RIPB도 아이솔레이션 확인했고, LIPB 아이솔레이션도 확인을 했지만 LSPB 아이솔레이션이 계속 안 돼서 추가적으로 다시 LSPB 갭 쪽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어블레이션 카테터 포텐셜이 있는 부위를 찾아가지고 다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58번의 어블레이션 후에 LSPB 아이솔레이션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른 익스트라 PB 트리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소프로테놀 5마이크로그램 인퓨전해서 하트레이트 120까지 올려놓고 램프 페이싱은 하지 않고 이제 아이소프로테놀로 인퓨전까지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APC나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지 확인했는데 추가적으로 인덕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RF 후에 사이너스 레이트 한 90회 좀 이상으로 잘 유지되는 거 확인했고, 텔레메트리에서도 이상은 없었고, 파이널 어블레이션 포인트는 피부에 카라이나 쪽 추가적으로 어블레이션 하였고, 프로시저 타임은 75분, 굉장히 좀 짧았고, 플로로스코피도 사실 15분, 그리고 RF 타임도 1156초 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리무벌 할 때 이제 다시 영상학과 스텝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쪽 헤파틱 베인 쪽으로 조형을 하면서 이쪽에 플러그를 이제 위치시킨 다음에 요거 시스는 리무벌 하고 이 플러그가 이렇게 남아서 이쪽에 헤모스테시스가 진행된 걸 확인했고, 이제 어블레이션 시스 제거한 부위를 봤을 때 뭐 눌러놓고 떼는 거 봤을 때 추가적인 블리딩 없이 깔끔하게 잘 막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플러그는 간에 네, 베인에 위치시켜놨고 엔티코율 좀 똑같아요. 안티코ագր레이션 똑같이 예, 하는 것으로. 이 저기 3D 패치나 이런 게 막 걸리적거리고 그렇지만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게 있어요. 김대훈 선생님 케이스. 그래서 그 플러그가 저 라이티널 플러그요? 네. 라이티널 코일 플러그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래서 환자 같은 거 있어? 어려운 케이스를 그래서 결국 이제 퇴원 전에 사이너스 리듬 잘 유지되는 거 확인했어요. 퇴원시키고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즈에거스 컨티뉴에이션 있는 인터럽티드 IVC 같은 경우에는 이 헤파틱 베인 아래쪽에 있는 IVC가 발생학적으로 비텔라인과 서브칼리널 엠브리올로지 포션이 융합이 안 되면서 거의 유사로 생기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수프라레날 이하에 있는 이 부위가 에자이거스 베인 쪽으로 이렇게 드레이니지에서 SVC 거친 다음에 풀모너리 힐름 통해서 아래로 이제 드레인 되는 올라와서 예, 아래로 이렇게 드레인이 되고, 원래 뭐 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네, 여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그 뒤쪽으로 이놈이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하트 밑에까지 리버 레벨까지 올라갔다 웹같이 막히는 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웹을 뚫고 들어가겠대요. 근데 아예 저기 그 수프라레날 에리어가 아예 없는 환자들은 랩사이드 버테브랄 베인으로 올라가서 헤미에지오스로 건너와야 되거든요. 아주 진짜 저런 헤파틱 펑치까지 하면 정말 거기서 프로사이즈는 얼마 들어있네? 똑같이 코로나 사이언스 안에 있는 건 다 똑같고 밑에만. 그래서 이 포스트 헤파틱, 사실 헤파틱 베인은 다 RA로 드레인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헤파틱을 통해서 이제 EP 프로시저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HRS 때도 모더레이트 코스트 잘 케이스 네. 체류가 지금 주블러라고 따라 네.
시스템을 시술 자체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잘 나가지고요. 오히려 더 파티페이는 저희가 하는 페모랄로 하는 프로세서랑 거의 비슷한 펑션인데 나중에 그때만 이제 흑태서를 현장으로부터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펑션하고 아래 사이드에 보장할 때 SVC 쓰는 사람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옛날에 5케이스 모아서 라이트 중을 갖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 고난에 근데 이게 리버가 딱 솔리드 오간이 있으니까 레버리지가 지지대가 딱 되니까 오히려 딱딱하면 그리고 혹시한테 그냥 아이브 저 소프트 써보고 있잖아. 네. 써보고 확인 베인 확인하고 그래.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헬로우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되게 컴플리케이트도 없고 자체가 인도진 말은 사실 끝나고 나서 바스큘러 플러그로 막을 필요도 없는데 보통 근데 우리가 안티파울을 하니까 한국에서도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정상 플러그를 막으니까 아니 펑쳐하면서 움직인다고 힘이 없고 보통 자기를 끝나고 혼자 이렇게 엎어놓고 있는 그 시간 있으면 이거에 이게 때문에 그래서 또 엎어져 있어야 돼요. 끝나고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엔트컬을 안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엔트컬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 케이스 다 플러그를 썼어요. 네. 문제는 안 돼요. 제가 부탁해서 그냥 나갔다. 막아달라 그랬어. 어차피 그로인을 안 쓰니까 그냥 오픈하면 되겠네. 아, 네. 또 화면 생각에 돌아나. 당일도 갈 수 있겠네. 그렇게 바로 쓰더니 문제는 했지. 플러그를 막으면 이제 그 베이는 못 쓰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 프로시저나 시도할 때는 이제 다른 베이는 써요. 이게 많잖아. 아니 앵글이 맞아야 되겠지. 3번 정도. 3번 정도. 3군데. 스, 미들, 라이트, 파티. 준비한 건 허트리듬 2014 리서치 레터로 있었던 유펜 그룹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8명 환자에서 IVC 인터럽션이 있던 8명 환자에서 AP 어블레이션 했던 9케이스 트랜스헤파틱이었고 이 사람들도 이미징에서 발견한 케이스는 2케이스였고 시술 중에 발견한 게 6케이스였다고 하고요. 트랜스헤파틱 펑처는 18에서 21게이지 니들로 했고 라이트 인터널 주글랄 베인을 대신 2번 펑처해가지고 하나는 아이스, 하나는 이제 멀티 일렉트로드 카테터를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베인은 소노로 도플러로 이렇게 플로우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펑처를 진행하고 보통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이제 미들 헤파틱 베인을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LAO 뷰에서 봤을 때 헤파틱 베인으로 얘네 그러면 이제 스티어러블 시스를 이용해서 이제 트랜스셉탈 펑처를 아이스 가이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대신 좀 두꺼운 12프렌치 시스를 넣고 나중에 여기를 컷해서 젤폼으로 막는 젤폼 플러그를 써고 다일레이터를 넣고 이렇게 막는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아웃컴은 8명 다 PBI를 다 했고 5개는 포스테리어 워 아이솔레이션, CTI도 3개, 크리스타 터미널스 라인 어블레이션도 3개 있었고 미디안 타임 263분인데 이 그룹은 특이하게 제너럴 아네스테지아로 일단 진행을 다 했다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1년 뒤 아웃컴을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리커를 했다고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스는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엄청 빨리 했었어요. 이건 이제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은 없었어요. SNRT나 이런 이밸류에이션은 카테터가 사실 폴트나 이런 거. 아까 그 타키브라디 그 6.2초 있었어요. IBC 인터럽션의 에즈버스 커뮤니케이션 되는데 사이너스 노드 디스펑션. 오늘은 그 안전에 케이스를 한 달에 1년 3개씩만